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우리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하고 똑같이 데자뷰로 카카오 네이버 또 떡락했고 시총 상위주들 차트 다 망가졌고 그나마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해 줬지만 아무튼 우리 증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로 하루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달러 환율이 오르고 위험자산 회피 현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발 나비 효과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그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런 중국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3대 파벌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약간 TK, 그 다음에 민노총, 그 다음에 586 민주화 세력 정도. 중국에도 3대 파벌이 있는데 이게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상하이방, 요거는 장쩌민 전 주석에서부터 계승되어 온. 그 다음에 태자당, 요거는 공산혁명 후손들로 뭉쳐있는. 그런데 시진핑은 가문 자체만 따지자면은 태자당입니다. 그런데 이 태자당 출신 시진핑하고 공청단 출신 리커창이 중국 주석직을 놓고서 막 싸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성골도 아닌 그 공청단에 우리 중국 공산당을 통째로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상하이방하고 태자당의 지원으로 결국 시진핑이 지금 자리에 올랐죠. 그런데 시진핑이 막상 주석이 되고 나서 이제 임기까지 없애버리고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나서 시진핑이 상하이방하고 태자당도 지금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명분으로 시진핑이 내세운 주장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민영기업이 GDP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상하이방하고 태자당이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여러 중국 민간 기업들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조준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우리는 공산국가인데 민영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향후 지속적으로 국유기업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선언 이후로 안방보험 설립자 겸 회장, 우리나라 기업인들한테 트리플 크라운 있죠. 횡배탈, 횡령배임 탈세, 이걸로 잡혀가서 18년형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밍테인 그룹이라고 있는데 계열사 한 100개 거느리고 있어요. 금융부터 IT 제조까지 옛날 우리 대우 정도 급의 그런 위상의 밍텐 그룹 회사 회장을 또 잡아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잡혀간 뒤에 생사를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알리바바, 마윈 강제로 은퇴당했죠. 알리바바 자회사 겸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은 갑자기 상장 일주일 앞두고 상장 철회됐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지금 3대 파벌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얘기까지 했냐면은 엔트그룹 상장 중단 이후에 중국 규제 당국에서는 엔트그룹 산하의 소비자 금융회사 운영 허가를 갑자기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래,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기업 공개까지는 막았는데 그렇다고 엔트그룹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에서 특별히 이거를 빼앗거나 막거나 할 의지는 없나 보다. 그냥 알리바바 조금 잡돌이하고 마윈 퇴진시킨 거 정도로 이제 끝이 났나 보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효과음까지 앞에 얘기했잖아요. 중국 당국이 소비자 금융 허가를 내준 엔트그룹이 있는데 엔트그룹의 소액 대출 사업을 분리해서 국유화를 하겠다고 갑자기 신화통신을 통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엔트그룹이 카카오페이 지분 45%를 가진 사실상 최대 주주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막 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 오늘 또 공정위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직권조사한다고 또 오너 리스크를 정조준한 마당에 갑자기 이 엔트그룹의 소액 대출 사업을 분리해서 중국 당국에서 국유화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상한 시너지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상한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 아닌가? 한참 마윈 막 시끄러울 때 하고 지금 김범수 의장에 대한 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알리바바 때리기 그리고 갑자기 엔트그룹 국유화 이 상황이 지금 카카오하고 오버랩이 된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오버랩이라는 게 무슨 카카오가 알리바바처럼 그렇게 되고 김범수 의장이 마윈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중국발 나비 효과로 작용하면서 오늘 카카오, 카카오뱅크 그리고 네이버까지 급락을 시켰다는 거죠. 하여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중국이 그렇다고 공산주의 국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체제는 팩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중국 공산당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마감쯤 돼가지고 갑자기 또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장관이 야 중국에 웬 전기차 관련 기업이 이렇게 많냐 이거 다 통폐합해가지고 인수합병 시키자고 선언을 또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도 지난 탈원전 문서 조작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고 산업부 수장의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정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중국에서 산업정보기술부 장관이 전기차 회사 다 인수합병으로 통폐합시켜버리겠다고 오늘 갑자기 또 선언을 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물론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작년에 보조금 끊기고 나서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은 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당국에 나서서 통폐합을 지시한다는 거죠? 사실 중국 경제의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지방 재정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중국 지방은행들이 채권 발행 막 찍어내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자금 조달하는 걸 알면서도 중국 당국에서 눈 감아준 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 돈이 지방의 토목공사 쪽으로 투자돼가지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과개발, 난개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대부분이 부실화됐고 미분양 막 난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지방 재정 통해서 땅 파서 건물 짓고 다리 놓고 길 깔고 뭐 이런 게 중국의 GDP 성장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눈을 감아줬는데 하여튼 그러기에는 지금 중국 지방정부하고 지방은행들도 부실이 거의 너무 커져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에서 코인 시장으로 돈 몰리고 핀테크 업체에 투자 몰리고 이런 걸 중국 당국에서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지금 손 보려고 작정하고 나선 게 아닌가. 근데 여기다가 앞에 말씀드린 이상한 나비 효과로 우리 정부의 카카오 규제, 김범수 때리기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카카오가 진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 여당이 기회균등하고 서민경제에 우선한다는 그런 노선을 고수해온 만큼 이제는 도저히 카카오를 저대로 놔둘 수 없다. 정부가 도저히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정도로까지 카카오가 먼저 자극을 한 건지 사실은 뭐가 뭐다라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얘기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오늘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계열사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은 다분히 중국발 나비 효과로 인한 것이 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해온 정보를 우리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장중에 실시간 뉴스 속보 그리고 HTS에 뜬 종목 뉴스에 여러분의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상위 1%들은 이미 그 뉴스 전날 다 보고 나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정보 민주화를 통해서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보 민주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나는지 내일 9월 14일 화요일 뉴스 미리 보기로 출발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고 추석맞이 민생 현장 방문 그리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이 공개됩니다. 자, 추석 앞둔 주간에는
항상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확보 수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할리데이 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상 주식 비중 축소,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수급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반드시 약세장만을 예상할 필요는 없다. 혹은 일시적으로 약세장이 와도 이번 기회에 저가 매수로 줍줍했다가, 물론 장기 투자는 안 되고 추석 이후 반등할 때 차익 실현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역발상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한 주의 첫 거래일 날 우리 증시가 약세장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과연 내일 화요일장은 어떨지, 여기에 힌트가 될 만한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내일 뉴스 이어서 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2차 회동이 내일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비핵화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데, 이 와중에 바로 이걸 하루 앞두고 북한이 오늘 미사일 쐈어요. 다 보셨겠지만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대북주, 남북경협주, DMZ, 평화공원 관련주가 승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빅텍, 스페코 같은 방산주가 승자가 될 것이냐. 저는 당연히 북한의 이런 도발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바이든 정부 초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든 북한, 이 세 주체의 공통점은 최대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물밑 협상이라는 카드가 아직 유효하다고 봅니다. 내일 9월 14일 화요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국무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과연 2030년에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가 유치가 될 것인지. 요즘에는 이렇게 항구 도시에서 국제 행사를 여는 게 유행입니다. 왜냐면은 마이스 더하기 마리나 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방역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래도 사방을 봤을 때 한쪽 면이 바다면 이쪽은 그래도 청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2위입니다. 1위가 싱가포르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마이스, 마리나 낀 이 사업이 유망하다고 보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 서평택, 잠실까지 이런 지금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어쨌든 내일 주인공은 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일 공정위에서는 구글 LLC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가 발표됩니다. 이거 이제 인앱 결제 독과점 방지 법안과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가집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이제는 꽤나 넓은 영역이 들어갑니다. 뭐 탄소 포집, 탄소 중립, 뭐 암모니아 압축 뭐 등등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시설 설비, 그리고 아주 간접적인 수단까지 과연 테마주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내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 복지부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이 있습니다. 요즘 특성화대학원 가운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이쪽 주목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과거 모피아로 재경부 출신들이 금융권을 쥐락펴락하고 나아가서 산업계 전반을 주물렀던 것처럼 이제는 환피아, ESG 경영에 있어서 환경 전문가가 요즘에 필수인데 이분들이 또 귀해요. 그래서 환경부 출신, 환경보호단체 출신 이런 분들이 이제 몸값이 높은 사람들로 된다. 중기벤처부에서는 AI 스타트업 캠프 개소식,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가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이제 가족들 모이면 당연히 부동산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야, 이제 여기 집도 못 사게 됐다 막 이제 과연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어떤 좀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할지. 그 다음에 내일 고용부에서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사 직원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내년에 재해방지법이 이제 시행될 것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앞두고 이제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기술이 점점 보급화되고 공장의 단순 직종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이런 분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은 대책이 다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계 부처들 팔 걷어붙인다 라는 자료를 열심히 지금 준비 중일 겁니다. 오늘 밤 셀 수도 있어요. 해양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 관련주,
여기다가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메타바이오까지.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내일 탄소 중립 수소 항만 업무 협약식을 가집니다. K조선, K해운, K항만 탄소 중립이 이제 기본인데요. 어떤 테마가 어떻게 탑재될지도 역시 관련 산업에 우리 국제 경쟁력을 높여주는 어떤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얘기했는데 내일이 국제연안정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겸사겸사 해가지고 기사 많이 쏟아질 테니까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 경제지표는 8월 ICT 수출입 동향, 그리고 8월 금통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밀어붙일 겁니다. 만약에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금리 인상을 올해 못하게 된다. 그럼 그게 더 큰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일 7월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요즘 대출 막혀가지고 금감위원장이 5대 은행장하고 면담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경제 일정 또 하나가 좀 슬픈 건데 전국 5개 지하철 노조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가장 중요한 해외 경제 지표는 바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물가지표는 고공행진인데 고용지표는 좋아지는 듯 마는 듯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고 실물 경제 성장 전망치는 하향이 되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무제한 돈풀기 양적 완화 제로금리 이런 게 실물 경제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 안 되겠다. 부작용만 커질 바에는 그런 처치는 끊는 게 맞다 하면서 테이퍼링 조기 시행, 금리 인상 시기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죠. 그 다음에 내일은 호주 중앙은행에서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마침 독일 분데스방크, 영국의 영란은행장도 다 연설을 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일단 테이퍼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책은 어떨지, 공조일지 차별화일지 확인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하는 프롬바이오, 그 다음에 농축수산원료로부터 유효성분 추출해서 조미식품, 기타 식품 첨가물질 생산하는 S&D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이폰 13, 13 시리즈가 공개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큐 2021이라고 하는 행사, 국제방역기술 기자재 및 감염병 예방 솔루션 엑스포가 열립니다. 다음에 2021 기상 기후 산업 박람회, 당연히 탄소 중립하고 기후 위기 같은 걸 다룰 텐데 저는 앞으로 기상 기후 산업의 통신 위성, 우주 산업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내일 SK 리츠가 신규 상장합니다. SK그룹 계열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죠. 지난 롯데 리츠 결과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이 신규 상장도 따상 간다, 따따상 간다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나를 잘 만나야 한다. 그냥 그날 새벽에 미국 증시 하락했으면 신규 상장도 망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강보합 정도. 근데 그날 새벽에 미국 증시 급등했다. 그러면 상장도 대박 나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과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상장 이미 하기로 일정 다 잡혔고 미국 증시가 끝날 때까지 그냥 불과 24시간 동안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변화가 있어요? 그냥 유동성의 밀물썰물의 어떤 바로미터만 조금 움직인다 뿐이죠. 그거에 따라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는 결국은 복불복이란 얘기고 그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중국 얘기에서부터 미국 경제지표 그리고 내일 신규 상장 관련 일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로켓 배송, 새벽 배송보다 빠르게 제가 매일 저녁 내일 뉴스를 미리 여러분들의 안방에 배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누르면 되십니다. 영어식 표현 있잖아요.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뭐뭐뿐이다. 바로 이런 화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첫날 월요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거래일인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